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166페이지입니다.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에서 접속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바탕화면에서 그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코드는 제2회 주식회사 안양가구로 로그인 하신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니까 주식회사 안양가구는 3002로 되어 있고요.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신규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장인가구 주식회사와 에먼스 주식회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상단에 회사 코드를 클릭하신 후 회사 코드는 검색 툴을 이용해서 제2회 안양가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로그인. 상단에 제2회 안양가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 등록은 회계 탭에 있죠. 자, 회계 탭에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일반 거래처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03100 장인가구 주식회사가 뒤에 있으면 그대로 오타 생기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되고요. 12181 12345 이장인 그리고 엔터. 자, 매입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매입처.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조. 엔터. 자, 여기서 제가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나는 분명히 제조라고 쳤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엔터. 자, 제조 하고 엔터. 가구. 이렇게 해서 장인 가구를 입력해 봤고요. 에먼스 주식회사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3200 에먼스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81114222 전도연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네요. 자, 매출처 소매업 엔터. 가구 이렇게 해서 장인 가구와 에먼스 주식회사를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라고 했어요. 품목 등록 열으시면 되겠죠. 자, 물류관리 쪽에 있습니다. 물류관리 기준정보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자산명은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 코드는 나와 있는 대로 넣는다 그랬어요. 3003 엔터. 침대. 규격은 더블입니다. 더블. 입고서부터 재고 단위 5번부터 8번까지를 단위를 몽땅 다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면자 EA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계속 EA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 그랬죠. 자, 저는 붙여넣기 할게요. 한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잘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넣도록 할게요. 3004 장롱
아이고, 영문이었네요. 십자. 저는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갖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는 편한 대로 EA가 편하다 그러면 EA로 하시고요.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만 5번부터 7번, 즉 있고 단위서부터 재고 단위는 반드시 단위명에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있고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환산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규 품목 등록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오, 정기적금이 아니네요. 아, 네, 오타입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밑에를 보니까 건물, 그리고 자산명은 지사건물, 아,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입력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 정기적금을 고정자산이라고 바꿔주세요. 고정자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그리고 2022년 11월 7일 한동.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은 어디에 있느냐? 회계 모듈에 있어요. 자, 회계 모듈 클릭.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클릭. 마구 엔터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인 건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물음표를 눌러서 건물 선택한 후 엔터를 하면 건물과 해당되는 고정자산만 나와 있고요. 입력되어 있는 건 건들지 않습니다. 새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005002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002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00은 자동으로 돌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총 6자리를 네, 6자리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거는 00으로 채워집니다. 자, 지사 건물. 날짜는 2022년 11월 07일. 예, 항상 숫자는 두 글자로, 날짜는 두 글자로 인쇄를 합니다.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올해 2020년도에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기초가액이 아니라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 입력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022년 이전에 구입한 거다. 그러면 기초가액에 들어와야 되고 전기말 상강두계액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입력합니다. 2022년 아니죠. 금액을 쳐야죠. 자, 1억 500입니다. 1억 500.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정액법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정액법. 내용 연수는 40년. 자, 요거는 뭐냐? 내용 연수를 정하지 못할 때 여기 보시면 뭐 제조업의 건설용 자산인 연화, 블록적, 콘크리토조는 20년. 그래서 15년에서 25년, 철골은 30에서 50년까지 범위.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기준 내용 연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까지 했고요. 그러면 올해 상각비는 43만 7,500원이네요. 취득수량은 한동. 자, 하단에 여기 취득수량 1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800번대만 쓰기 때문에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사 건물에 대해서 입력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고객부와 인사부를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50번에 고객부, 엔터, 부서 선택해 주시고요. 1번. 여기는 판관이죠.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고 공통이니까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0번에 인사부, 엔터, 부서 1번, 판관은 2번, 공통은 1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처럼 신규 부서 등록은 오타만 안 나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 정보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때 거래처를 입력한다라는 것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번 11월 4일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500만 원이 입금됐다. 자,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 임시로 하는 계정이 있죠. 뭐였죠? 가수금. 네, 맞습니다. 가수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11월 4일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자, 보통예금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코드 신한은행 걸어주시고요. 자, 신한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5 플러스 이러면 공 3개씩 올라오고요. 대변에 가수금이죠. 가수금. 자, 이렇게 하면 상단에 입력되어 있는 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입력되어 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 때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반드시 거래처 코드 98001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대변의 가수금 500만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11월 7일 기준정보 입력에 등록된 건물 도리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의 구입,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 50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자, 유형자산을 구입할 당시에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금과 공값, 즉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오, 원가에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건물, 즉 유형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들어간 부대비용, 취득세라든가 중개수수료, 운임비, 여러 가지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구입할 당시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건물 가격을 1억 5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7일 전표로 오시고 차변에 건물 (1억 500)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반드시 국민은행 통장 걸어주시고요. 98000 걸어주세요. 1억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500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한 권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차변의 건물이 1억 500
대변에 당좌예금 1억, 현금 500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부대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11월 12일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공급자가 장인가구고요.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안양가구, 우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는 거고요. 11월 12일 날 사무용 책상과 침대를 샀는데 대금은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몽땅 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했을 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입고 입력을 입력함으로 인해서 상품의 수량과 단가가 재고자산 수불부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날짜는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왔죠?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건별 과세. 장인 가구. 거래처 등록에 장인 가구를 입력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장인 가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1번부터 순서대로 푸시도록 하세요. 자, 지급 구분은 외상입니다. 그래서 1번 외상 그대로 두시고요. 상품 사무용 책상 수량은 40개 단가는 10만원 상품 침대 10개 100만원 외상이기 때문에 하단에 외상으로 1,540만원이 기록이 되시면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자, 전송 확인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클릭 11월 12일 입고 입력에서 넘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인가구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자, 전자는 1번 전자입력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 외부로부터 발급받아 왔으니까 전자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11월 19일 반착가구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 지급시, 외상매입금 지급시 발행했던 약속어음이래요. 그러면 지급어음이었죠. 자,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통지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즉 결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음 번호는 바라의 4000-2007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만기일은 2022년 11월 19일입니다. 자, 이렇게 어음이 나와 있으면 어음은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금 관리 키는 F3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19일. 어이구, 매입 매출 전표네요. 자,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또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오시면 됩니다. 11월 19일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차변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지급어음 거래처는 반짝가구입니다.
요 적요 코드 앞에서 F3키를 눌러보세요. F3.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랍니다.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하단에 뭐가 나왔어요? 지급어음 관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어음 상태는 결제라고 뜹니다. 만약에 F3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입력까지 하고 기능 모음에 아유, 제게 잘 안 돼요. 요즘 이상하게. 자, 자금 관리의 F3.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F3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서 뭔가를 하라 그랬는데 하고 열어보시면 여기 F3이 있습니다. 그래서 F3키. 근데 F3키가 키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서 F3키는 꼭 어음 결제는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F3키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결제하신 후 어음 번호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입력되어 있는 번호가 불러지거나 또는 더블클릭 또는 F2 뭐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더블클릭할게요. 더블클릭을 하면 반짝 가구에 9월 28일 날 발행한 바라의 4000-2007이 있네요. 자, 지금 색깔이 약간 파란스름한 색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탭을 누르시면 어음 번호가 뜨고요. 발행일과 만기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적요란에 어음 번호와 반드시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기 번호가 이렇게 돌출되셔야 됩니다. 여기만 돌출돼도 안 되고 여기 부분이 꼭 이 부분이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채점 대상이 됩니다. 자,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나갔대요. 자,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자, 엔터 하셔도 됩니다. 2천만 원 해서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11월 20 거래처 군포공방 주식회사에 빌려주었던 단기 대여금 중 일부 원금 5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다. 빌려줬던 대여금을 회수했네요.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1월 20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예금 신한은행 걸어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서 옮기셔도 됩니다. 5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군포공방 500만 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530, 대변에 단기대여금 500만 원, 이자 수익 30.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단기대여금은 군포공방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22일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3천만 원은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가 팔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안양가구가 되겠고요. 공급받는 자는 튼튼가구 주식회사네요. 11월 22일 날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용 책상 3천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란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어디를 가야 되죠? 오, 맞습니다. 출고 입력.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어디까지? 메인 매출 전표까지 오셔서 전자 체크하시고 당좌예금
그렇죠. 거래처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11월 22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튼튼 가구 수공구분은 당좌예금 통장으로도 돈 받았고 외상두죠. 그래서 혼합가입니다. 혼합 상품 사무용 책상 수량은 100개 20만원 상품 F2 또는 더블클릭 컴퓨터용 책상 아무래도 더블클릭이 더 편하실 거예요. 100개 27만원 자,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2170은 외상매출금으로 될 거예요. 자, 예금란에 됐습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반드시 전송까지 마칩니다. 전송까지 마치셨으면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11월 22일입니다. 컴퓨터용 책상 외 첫 번째로 전자 여부를 체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세금란에 1번. 그리고 분계 부분에 오셔서 자, 보통예금으로 넘어왔어요. 즉 출고 입력에서 예금이라고 입력을 하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당좌예금으로 바꿔야죠. 네, 당좌로 바꿔주시고 거래처 코드도 바꿔야죠. 거래처 코드는 국민은행 당좌예금입니다. 반드시 당좌예금에 국민은행 당좌 이렇게 걸어주셔야 된다.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7번 11월 25일 에이스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중 1,000만원은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자 밑줄 그세요. 동사발행 당좌수표 동사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은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회수하다. 즉 1,00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왔고 1,000만원은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보통예금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1월 25일 차변에 현금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1,0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1,0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에이스 2,000만원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정리한다. 1,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1,000만원. 반드시 신한은행 걸어주시고 외상매출금 2,000만원은 에이스 주식회사에 코드를 걸어준다라는 거. 항상 코드를 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누락을 시켜도 4점이 그냥 휙 깎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11월 27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밑줄, 단기 시세 차익 목적. 11월 14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추억상사의 주식 500주, 취득단가는 만원, 처분단가는 15,000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는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는 거는
그렇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월 14일에 취득한 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 10월 14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중 지금 1,000주를 샀는데 500주만 팝니다. 그래서 500주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당좌.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이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받았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계산기 눌러서 금액은 일단 500주 곱하기 처분 단가는 15,000원입니다. 그래서 15,000원에 팔았어요. 수수료는 없답니다. 그래서 750만원 받습니다. 적용 750만원.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엔터, 엔터. 자, 500주 곱하기 만원. 그러면 계산기 눌러서 500주 곱하기 만원 하니까 500만원이죠. 500만원짜리를 750에 팔았어요. 와, 250만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자, 이익이 생겼을 때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인 906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처분이익입니다. 906번, 250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750.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인 500만원, 즉 취득한 금액 곱하기 500주. 차익이 생기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11월 30 이달분 비용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여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본사 전기요금. 본사 전기요금은 전력비 또는 수도광열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자격증에서 전력비, 즉 800번대 전력비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비 계정으로 많이 하니까 800번대 전력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부 인터넷 사용료 12만원, 인터넷 사용료니까 통신비, 영업부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로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전력비로 가도록 할게요. 11월 30 차변에 전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800번대 전력비 있죠? 그런데 입력했는데 800번대 전력비가 없어요. 없으면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전력비 48만 5천원. 차변의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 12만원. 차변의 세금과 공가 13만 5천원.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죠. 자,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고 금액은 74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